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가끔 후원해 주시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식할 때 꿀팁이 될 수 있는 어,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대시세에 나오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부로 대시세 나오는 성장주 패턴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성장주, 이거를 해야 됩니다. 성장주를. 그리고 성장주를 아무 때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시세에 나오는 성장주 패턴을 이해해가지고 첫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 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성장주를 봐야 하나. 요거 하고요. 세 번째는 성장주 매매 시에 주의할 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시세 나오는 종목의 특징이나 매수 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시세 나오는 성장주 패턴의 이해입니다. 이거는 제품 수명 주기 이론과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이렇게 올랐다가 파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품 수명 주기에 이제 도입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하면 제품 개발이 되고 연구비가 증가되고 마케팅 비용이나 공장 비용 이런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나면은 이제 성장기로 넘어섭니다. 이게 이제 제품에 진입에 된 이후에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사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이 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갑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되고요. 이제 경쟁사가 여러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쇠퇴기로 갑니다. 매출이 감소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기여도 제품 위에는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된 신상품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화돼서 아예 퇴출되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면 저희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저희 휴대폰이 완전히 죽게 됐죠. 자, 이런 걸로 보시면은 이제 성장주 패턴이 제품 수명 주기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장주를 봐야 되나?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섹터가 성장함으로써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이거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주식이 이렇게 갈 때 얘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주식 이렇게 우상향할 때 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자, 인류 생활에 적용이 되는 순간 매출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하면서 레벨업이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늘어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2배, 3배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접근보다는 요거는 이제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회사의 미래 성장을 투자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의 투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성장주 매매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회사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 진짜 이 섹터에 진짜 수혜주가 있고요. 그냥 무늬만 그 섹터에 담그고 있는 이런 테마주가 있습니다.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일부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은 정말 진짜 수혜주 이거보다는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주식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장기적으로 수혜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주식은 여기 테마로 엮인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가 있다라 그러면은 한 5종목, 요 정도 종목만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로 엮인 종목은 잠깐 동안 2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동안 진짜 수혜받는 주식은 이렇게 조금 요거보다는 상승률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장기간을 보면 진짜 수혜주는 3배, 많게는 10배, 정말 많게는 20배까지 가는 이런 주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마로 엮인 종목은요, 잠깐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성장주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피지기 100점 백승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을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주식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식 매매를 하면요, 필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를 들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달에 내가 이 돈을 빼야 된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움직이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스타일은 나는 좀 성격이 급하고 진드개미 이렇게 장기 투자를 못하는 성격인데 장기 투자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식들은 막 급등을 하는 걸 보면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성질이 급해서 다른 것들은 막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데 내 거는 조금밖에 안 올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안목을 다 먹지 못하고 적게는 뭐 한 5%, 10% 요것만 드시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눌릴 때 이렇게 손실을 보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전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나 매수 적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월봉상의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이렇게 하다가 몇 년에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 음,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는 장기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세 가능 섹터는 어떤 섹터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세계에서 최초로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이면은 대시세가 포텐셜이 터진다는 거죠. 텐베거가 되는 거죠.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 여기 2차 전지 관련주죠. 전기차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죠. 요게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는 경우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적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해야 되면요.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면 반짝 하다가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큽니다. 이럴 때보다는 연구를 시작해서 성공을 했을 때 매출이 현실화되는 이 뭔가를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요거는 좀 틀립니다. 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매출이 현실화되고 제품이 나올 때는 아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이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뜨고요. 2상이 될 때 좀 많이 뜹니다. 그러면서 3상은 성공되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요. 근데 상상이 성공될 때 이렇게 컨턴 점프를 하게 이렇게 되죠. 근데 3상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이거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매출이 현실화가 돼야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매출로 됐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몇 제품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게 있고요.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뭐 여기 뭐 1,000원대였나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떴죠. 요거는 틀린데요. 대부분의 다른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를 시작해서 성공하고 나서는 이렇게 되지만은 어 이게 매출로 제품이 나올 때 그때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품이나 시스템이 나오기 바로 전 이게 나올 것 같다 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초입에 이거를 매수하는 게 좋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요. 요거는 좀 이제 그때 신호가 좀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상품이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게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어, 떴다가 이렇게 눌리는 시기가 있어요. 눌리는 시기일 때 이게 점유율이 좀 사용을 해봤을 때 점유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좋았을 때 그때 요거를 매수를 하시면 눌린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요 추세를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주식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보시면은요. 자, 바닥에 이거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급등을 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뭐 때문에 떴죠? 요거는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소재를 개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죠. 떴다가 이렇게 눌리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뜹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2차 전지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온이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해서 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떴습니다. 떴다가 그 다음에 얘가 실질적으로 환경에 전기차에 이제 비중 확대가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뭐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저장 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환경이 무너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석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지구의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의 성장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물론 LG화학은 급등하다가 말았는데요.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 물적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보시지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도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요게 성장주 패턴에 제대로 나온 차트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음봉이지만은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발생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 거래량이 발생된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 이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크게 이게 차트가 뚫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장주 패턴에 이게 첫 번째 이 조건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나왔냐면은 여기에서 아이온이 전기차가 출시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출시한다라 그래서 얘가 급속도로 급증을 하게 되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오닉이 출시를 했지만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얘가 2차 전지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들은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조금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소재주들이지만 뭐 폐배터리나 아니면 충전소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는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 그러죠. 이게 위험도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에코프로나 요거를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이제 토비스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토비스는 이제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장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벌써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한번 파동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눌린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폰 출시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암시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넘는 흐름, 또 여기서의 박스권을 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날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주인데 얘가 한번 성장을 할 때가 이렇게 쭉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결제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제 시스템이 많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뭐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냐면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스마트폰 게임주들이 같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플폰이 음, 아이폰이 출시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서 얘가 다시 이 박스권을 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가 되면서 얘가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잠잠하다가 여기에서 월봉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거였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얘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혜가 되면서 음, 어, 이제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날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BH입니다. BH. BH라는 종의 FPCB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는 것들은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했다가 성장을 했다가 다시 죽다가 얘가 재차 바닥에서 또 이런 큰 거래량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애플의 아이폰에 이 FPCB 이거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이상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하는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더 많으면 장기적으로는 20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준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성장주의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에코프로를 보고 이게 제대로 된 성장주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서 2차 전지들이 이렇게 실험이 되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관심이 나오죠. 이렇게 관심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기차가 나온다 하면서 얘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박스권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아이오닉 좋기는 한데 뭐 굳이 하면서 매출의 점유율이 별로 안 나와서 얘가 이렇게 죽습니다. 죽다가 얘가 다시 전기차가 부각이 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신재생 에너지들도 부각되면서 이게 나오지만은 전기차가 이제 판매율이 확대가 되면서 얘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가시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15배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 요 밑에서 보시면은 5,000원이죠. 근데 간단하게 10,000원이라고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요. 5,000원이면
30배가 늘어난 거죠. 30배가. 이런 식으로 성장주의 패턴을 이 제품에 주기,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주기 이론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성장주 패턴에 대해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성장주를 어,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시고 이렇게 어,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좀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